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코스피 2600포인트 돌파, 1차 목표 달성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현대차 러시아 공장 매각의 불확실성 해소,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를 본다면 이번에 차익 매물 출회되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만 본다면 코스피 말씀해 주신 대로 2600포인트 돌파가 나왔는데 기대감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과유불급이죠. 계속해서 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숨고르기 조정 과정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내 요인은 2600 돌파할 수 있는 근거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일 발표한다고 했는데 하루 연기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20일 발표 기준으로 했을 때 21일 오전장까지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그 후에는 차익 매물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2610을 돌파했기 때문에 2600을 지지받느냐. 이게 관건이고, 2600포인트대를 이탈한다면 2550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오늘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화면 한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나 나스닥이나 정확하게 4시 18분부터 매도가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 1시간 만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1.5%가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 1.93포인트가 나왔고 S&P 500이라든가 반도체 역시도 단기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지수는 상승했지만 결국에 충분히 반영됐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들에 대한 고평가 이제 인식들이 나오면서 차익이 한 번에 매물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영상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상향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50억으로 확대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결국에 보면 배터리 쪽들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의 매기가 유입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는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조정은 겸허히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오늘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소비자 12월 신뢰지수가 110.7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3분기 경상 적자가 2천억 달러로 기대치보다 작았다라는 것.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약 8%까지 감소했다라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미국 역시도 상업용 부동산발 위험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피스텔 공실률이 내년도 더 악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디폴트가 지속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준이 그동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급발진으로 지수가 상승했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방향성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면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런 것들 뒤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 완화 정책이 결국에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역시도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2년 연속 정부에서 지출을 확대하는 것들 이 부분이 긍정적이었지만 결국에 일본 역시도 내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고점 친고가 경신 후에 신고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 역시도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중국이 지금 국제시장에서 제일 왕따로 바뀌고 있어요. 외국인들 자금 매도하면서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 이런 부양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서 어제도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이 1순위라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도 글로벌 신용 위기가 온다면 중국의 부동산이 촉발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결국에 부동산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 낙폭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미국이 중국 기업의 13개를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추가로 진행하면서 미중 갈등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중국이 세계의 G2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이렇게 강한 견제에서는 중국 역시도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전저점 이탈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하락은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부분을 50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대량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가 2610포인트로 강한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어제 1조 가까운 선물 매수를 나선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 또 3천억, 4천억 선물 매도가 나오면 결국에 2600선 이탈도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저점 2550 수준, 자, 여기서는 또다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자, 국내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부분이 지금까지는 수면 위로 아직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부동산 PF 부실 부분, 이 부분이 지금에서 조금씩 우려가 나오는데, 자기 자본 대비 PF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이 롯데건설과 태영이에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시장 전망들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도 우리 시장 역시도 부동산발 PF 부실, 이 부분이 지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전경련에서 말씀드린 기업 실사 지수를 보면 내년도 1월 91.9예요. 그러면 자, 이것이 지금 22개월 연속으로 100 이하로 왔다는 건데, 결국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이처럼 지표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수와 수출, 투자, 이 트리플 약세가 악화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부분도 내년 시장에서는 상승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환율이 원화 강세 전하면서 1,300원 이하로 들어오면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4,8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2조 800억으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92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 3,909억 순매수 늘려나갔고, 특히 이제 선물에서 어제 1조 5,900 대량으로 순매수 나서면서 누적 4조 2,200억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한번 감안해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요인들로 위해서 모처럼 어제 코스피 자동차 섹터들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33% 급증한 11조 2천억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16% 감소한 9조 8,500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거래대금을 보면 약세에서 벗어나서 강세, 소입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들, 거래대금 증가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모처럼 만의 증시 주변 자금도 증나 같은 목돈들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 보였어요. 고객 예탁금에서는 7.15% 급증하면서 53조 1,300억을 회복했고, CMA 역시도 10.93% 급증하면서
73조 6,100억으로 늘어났고요. 마켓머니 펀드도 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9,900억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면 결국에 조정 시점에서도 낙폭을 흡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을 봤으면 좋겠고, 선물로 땡겨놓은 그 다음날 지수는 대부분 하락 마감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켜볼 것은 2600포인트를 지켜줄지 이탈할지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종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도 기술주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약세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클라우드 섹터, 가상화폐가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가상화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그동안 잠잠했었어요. 오늘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부 일정들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쪽 잘 봤으면 좋겠고,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섹터들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초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전 예산이 원안으로 통과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원전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26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동향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4시 18분 이후로 지수가 급락하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9%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시카고 CBOE 빅스 지수가 여기서 상승한다면 지수는 하락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BOE 빅스 지수를 봤을 때 13.67을 지금 마감했는데 직전 고점이 14.3이에요. 그러면 CBOE 빅스 지수가 14.3을 돌파했을 때는 지수는 한 단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CBOE 빅스 지수 14.3을 돌파하는 여부를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약발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 하지만 매물 부담 우려는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장의 조정을 부담스럽게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보면 미국도 기술주들 고평가 논란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이 나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가 어딘지를 봤을 때 바이오라든가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섹터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단기로 본다면 클라우드라든가 가상화폐, 헬스케어, 바이오, 원전, 스마트 팩토리 쪽을 보시고, 안정적으로 보신다면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바이오 섹터들 조정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어제 이미 기사가 났어요. 12개 핵심 섹터 요거 정했다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AI 자율제조 혁신전략 포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관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사업 재편 논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와 헬스케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이런 부분 논의될지 지켜봤으면 좋겠고, 제4회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데이터 플랫폼 관련주들 움직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종목 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은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어제는 더 좋았고요. 라운텍은 공급 계약 소식에 연이틀 올라가고 있는데 두 종목 어떻게 볼까요? 자, 1차적으로 애경케미칼은 목표가 달성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애경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 소재 아라미드 핵심 원료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내년 기대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올해 실적은 나빴지만 4분기 이후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2024년, 25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 매수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도 욕심내면 19,000원을 보자고 했는데 그 전에 15,000원을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19,000원을 도전하시고 일단 시장이 불안하니까 오늘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 다시 15,000원, 15,3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재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라온텍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 XR 관련 대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특히 내년 CES 2024 행사에서도 XR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XR은 내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라온텍 같은 경우는 2023년 실적 쇼크예요. 이 부분이 주가에 흔들림을 줄 수 있지만 삼성이 X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맥락들, 그리고 사모펀드와 투신이 매수하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11,5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9,600원을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9,2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해서 11,500원 도전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디지털 의료기기 쪽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치료기회가 확대될 거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대장들은 미리 움직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걸 보면 JLK나 뷰노나 딥노이드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JLK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22,350원에서 오늘 시초가 매수하는데 시간의 단위가에서 23,000원이거든요. 미국 시장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자, 요거 역시도 결국에 오늘 시초가는 약세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22,700원 이하라면 한번 매수하시고 22,000원, 22,200원을 이탈하면 손절 기준 잡으시고 목표가는 좀 높게 직전 고점 3만 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다시 또 휴가를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위원님의 종목이 지금 굉장히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와이더 플래닛이 7연상 들어가기 전에 다냐쌤이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 효과가 채팅창에서도 계속해서 다냐쌤에 대한 칭찬이 엄청난데요. 이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대한 출연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녁 9시에 투자 본색에서 권정우 위원님, 다냐쌤, 그리고 또 명성우 위원님께서는 9시에 투자 본색에서 활약하고 계신데 다음 주 화요일에 말을 듣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다냐쌤이 또 선물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